네, 2012년 10월 20일 영어 잘하기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저를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 여기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한 번도 없으신 분? 네, 네, 뭐 별거 아니니까 마이크 이따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경로로 오셨건 간에 오늘 세미나 제목은 이제 뭐였죠? 그들이 영어를 잘하는 진짜 이유 해서 영어 잘하는 방법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데 성격이 이럴 겁니다. 무슨 영어 하는 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배워본 적도 없고, 이제 이렇다 할 해외 경험도 없이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 처음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을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무슨 체계적인 무슨 방법이나 이런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방법들하고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일단 관심이 영어 잘하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다 여기 오신 것일 테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라고, 이제 시간은 아마 제가 한 2시간 좀 넘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저에게 처음에 학생으로 와서 이제는 선생님이 되신 방승우 강사가 와서 이제 본인 경험담을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2시간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맡은 시간이 1시간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2부로 넘어가도록 하고, 가능한 실질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따가도 계속 제가 설명하겠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한다, 이런 것하고 이 영어의 강의라든가 그건 많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복싱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복싱 배우기 위해서 3시간 동안 복싱을 배우는 방법의 특강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복싱 조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영어 배우는 게 똑같아요. 영어 배우는 것도 스포츠를 하는 것하고 같아가지고 방법을 우리가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고 또 영어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해만 갖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 보면은 많이 달라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신 책 있으시죠? 뒷부분은 공책으로 활용하시라고 했고요. 앞부분에 오늘 자료가 들어있어요. 앞부분에 처음에 이제 설명, 첫 번째 1번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란 이렇게 돼 있죠. 차근차근 설명할 텐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메모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가능한 제 얘기를 들으시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여기 얽매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를 잘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은 있어야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처음 오시는 분 한 분에게 마이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녹화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조유정이요. 주유정 씨. 주유정 씨가 생각하시는 영어 잘하는 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론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유정 씨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최고수가 되고 싶어. 근데 그런 꿈꾸는 모습이 있잖아요? 영어 잘하는 게 무엇이다? 제 이름은 조유정이고요. 네, 조유정 씨. 네, 제가 생각하는 영어 잘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대화를 나눈 중에서라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항상 제가 이 질문을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네. 마이크는. 이 질문 항상 드리면은 오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의도한 바를 영어로 설명을 잘하는 것. 근데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야 잘하는 사람이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이거 동의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의사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의 기본 개념을 이거로 잡으셔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건 지금 내 의사를 잘 표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앞에서 영어로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쌍방향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항상 계속 머릿속에 두셔야지 오늘 얘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잘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설득력이라든지 정확한 구사력이라든지 이게 모두 포함되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이따가는 말씀드리겠지만 그간 한국에서 이렇게 영어 열풍이 불고 있는데 다 이렇게 두고 보면은 의사소통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비효율적인 방법들이. 근데 오히려 좀 다른 얘기인데
오히려 효율적인 영어를 효율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해주는 방법들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영어로 소통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잘할까? 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잘할까라는 측면을 알아보려면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영어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희정 씨가 주변에 영어 정말 잘하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미국 사람 말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 말고요? 미국 사람 말고. 그냥 어렸을 때 네. 외국으로 건너가신. 아, 그렇죠. 어렸을 때 미국을 건너가신. 그래서 얼마나 그 미국에 거주하셨죠? 아시는 분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가서? 네, 완전 아기 때. 완전 아기 때 가서? 그럼 거의 뭐 모국어가 영어인 거네요. 네.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도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떠올려고 하면요. 미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없나요? 미국에 오래 살지 않았는데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람들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시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미국 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제 주변에는 미국 가지 않고도 영어 잘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벤치마킹 할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영어를 배우려고 해서 그게 익숙해져 영어를 정말 잘하게 된 사람들 떠올리셔야지 좀 더 실질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저는 몇 사람들 아는데 간단하게 한 두 사람 정도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30대 후반이네요. 여자분이고 통역사예요. 이분은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면 성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인데 이분은 영어를 배우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냥 배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동화책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후반, 고등학교 초반부터. 근데 그 동화책을 보는 게 체계적으로 동화책을 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동화책을 많이 그냥 갖다 놓으셨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CD하고 소리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읽고 쓸 줄은 아니까 대충. 근데 그걸 보면서 맨날 듣고,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하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도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듣는 동화 내용이 소설이 되고, 오디오북이 되고 해서, 그거를 30대 초반까지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꾸준히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매일매일 거의 매일 항상 들고 살았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또 한 사람은 15살 때 미국에 건너갔어요. 근데 이 사람 미국에서 오래 사는 건 아니고 한 4, 5년 정도 살았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4, 5년 살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영어로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항상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더 해야 되겠는데. 이분은 40대 직장인이고, 제가 이분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를 들었어요. 제가 4, 5년 정도 전에 들었으니까 지금 40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됐을 것 같네요. 이분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렇다 할 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EBS에서, EBS 라디오에서 그게 뭐였냐면, EBS 영어회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듣기 시작했대요. 재밌어가지고 그 교재를 매번 나올 때마다 사서 매일매일 들었답니다. 매일매일. 그거를 언제 이제 초반부터 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했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매일매일 그거를. 이 세 사람을 제가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성인이 돼서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 보면요, 이야기가 다 비슷해요.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조효정 씨.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았던 거. 네, 그렇죠.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보면은 영어를 정말 잘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시간이었어요. 시간. 시간이라는 측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나는 영어를 10년을 공부했는데 왜 아직도 영어를 못하지?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10년이라는 시간, 10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허수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10년을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여러분이 영어 클래스를 들었던 달수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를 들어서 오늘 1시간짜리 수업을 들었으면 오늘 하루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허수인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대 그 여성, 동화책을 본 사람 보면은 이게 거의 15년, 넘게를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을 그렇게 투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40대 직장인 얘기했죠. 이 사람이 20년 가까이 했다고 했거든요. 참 재밌는 것은 이분 소식이 언론 매체를 잠깐 타고 나서 EBS 영어회화 시청률 애청자들이 확 늘었답니다. 그리고 교재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대요. 단기적으로. 이게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뭘 들어요? EBS 영어회화를 했구나, 이 사람이.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 사람이 20년 가까이 했다는 게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 계신가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20년 동안 이거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그래 20년 동안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1시간이라도 20년이면 쌓였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20년을 생각하지 못하고 EBS 영화를 생각한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의 합이 늘어야 됩니다. 제 예를 들을게요. 저는 25살 군대 제대하고 처음 이제 제대로 영어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군대 제대하면 정신 차리잖아요. 그런데 뭐 달리 방법도 없고 할 줄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서점에 가서 그 월간지를 골랐습니다. 요즘은 영월간지 많이 살았는데 골랐어요. 월간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부지런하니까 군기는 살아있었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하라는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부터 문 닫을 때까지. 문 닫는 게 제가 아주대학교 도서관으로 다녔는데 12시 정도에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1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 11개월에서 12개월 가까이를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6시에 도착, 밤 12시에 도서관에서 나오기.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11개월, 12개월 정도? 없으시죠? 그럼 제가 이걸 시간으로 따져볼게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하루에 대충 계산해보면 밥 먹는 시간 빼고 18시간이 좀 덜 되는 시간이었어요. 18시간으로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한 달이면 몇 시간인가요? 540시간입니다. 계산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럼 10개월이면 5,400시간이에요. 제가 10개월 동안 5,400시간 동안 영어에 노출이 된 거예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5,400일이 걸리겠죠. 5,400일이면 대충 봐도 어느 정도 될까요? 15년 정도 될까요? 제가 여러분 10개월 동안 한 일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노출 시간으로 할 때 15년을 해야지, 하루에 1시간씩 15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10개월 동안 한 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영어를 해봤던 적이 오늘 10분이라도 했으면 여러분이 영어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서 EBS 영어에 들었어. 10분을. 오늘 영어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하루에 10분 열심히 하면 한 100년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이지만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루에 30분씩 뭐 지하철 가면서 뭘 하냐. 여러분들 영어 강좌 다 거짓말인 겁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나이가 몇 살이시건 간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미안하지만 늦었습니다. 여기 늦지 않은 친구 딱 하나 있네요. 여기. 한 이 정도 되면 좋아요. 이 정도 되면 좋아요. 저 뒤에 보시면 최현서. 네, 늦지 딱 한 친구 있어요, 오늘. 아주 좋은 시기. 지금부터 1시간씩 해도 괜찮습니다. 20살 될 때 아주 고수가 될 거예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이제 시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노출되느냐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미국에 산 사람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산 사람들이 영어 잘한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미국에 살면 영어를 잘할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산 사람 말고, 국내에서 영어를 성인이 돼서 영어를 해가지고 잘하게 된 사람들도 보면요. 아까 동화책 봤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EBS 내용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두 번째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맥락, 즉 상황에 노출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데요. 저는 영어를 공부한다고 말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실제로 맞지도 않는 말이고,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따 단어 설명할 때 두 개도 설명하겠지만, 영어는 스터디하는 게 아니라 learn 하는 겁니다. learn이라는 단어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경험이라는 데 있습니다. 경험. 이 경험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보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맥락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종종 듭니다. 미국에 갔어요. 25살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있어. 동생이 집에서 잘못해가지고 이 뜨거운 물을 라면 끓이다 흘렸어요. 여기 와서 화상을 입었어. 근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 근데 일단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네, 일단 어떻게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집에 있는 사람 아주 영어 미국인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My sister fire burn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의사소통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라도 의사소통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으면 왜 그게 어렵냐면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learn 하려고 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억이 안 남아요.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여러분 슈퍼마켓에 갔어요. 슈퍼마켓에 가서 뭐 사고 나서 계산하고, 나 영어를 한마디 못하니까 빨리 계산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캐시어가 물어보는 거야. 뭐죠? 뭐라고 하냐면, paper plastic.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영어 못할 때 들을 때는 paper, plastic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 paper, plastic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계산했는데 카드 달라는 얘기인가 현금 달라는 얘기인가 해서 카드 주고 이런 상황 안 당해봤으면 여러분 뭘 쓸 거예요. 너무 막 뒤에서 막 줄 서 있는데 뭐 긴장되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 뒤에서 이제 hey, she's asking you if you'd like to have a paper bag or plastic bag 물어봤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 결국 이제 캐셔가 답답해가지고 종이 가방하고 비닐봉지를 이렇게 들은 거야. Which one?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였구나. 너무 창피한 거야. 이제 각인이 됐어요. 각인이 됐어.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 플라스틱 백이라는 것이 플라스틱이라는 가방이 아니라 이 비닐봉지를 플라스틱 백이라고 하는구나. 이 사람 이거 잊어버릴까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이제 다음에 슈퍼에 갔어. 이제 다른 캐시어야. 페이퍼 플라스틱 거만하게. 플라스틱 플레이스. 그렇죠. 이게 단어 하나 예를 든 건데요. 이런 상황에 직접 처하게 되면 이게 확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락, 상황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대되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따가 또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우셨죠? insist 혹시 외우셨다면? 한국 사람 다 똑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주장하다라고 외웠죠? 이 주장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외웠을 때 이 단어 안에 맥락이 있나요? 여러분이 주장하다라고 외우면 그 안에 맥락이 포함되냐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요? insist 주장하다, insist 주장하다. 맥락이 하나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insist를 떠올려야 될 때 못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는 화상 입은 사람은 fire, burn 제대로 떠올렸죠. 그런데 insist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떤 그 형이하학적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탁 떠올리려면 그런 상황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떠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시간, 충분한 시간 동안 어디에 그냥 영어를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 잘 녹아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불리한 겁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기가. 근데 사실 미국에 간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이것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따가 얘기할 게 많네요. 그런 상황에 처하기가 힘들죠. 영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 상태에서 미국에 어학연수 1년을 가면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너무 힘들어요. 미국 사람들끼리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못하는 애가 딱 끼어들었어. 이 사람들 말 못 알아듣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하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못해서 미국 가봐야 1년, 2년 가지고는 노출이 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페이퍼 플라스틱 배워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미국 간다라는 것도 안 돼요. 어릴 땐 괜찮아요. 어릴 땐 영어 못해도 안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될 수 있는데 성인이 되면 창피하거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맥락에 노출될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설명하냐면 영어 잘한다는 것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방법의 문제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충분히 많은 시간을 맥락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때, 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간 너무 많이 해왔고 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 12살짜리 아이하고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자녀 교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외우게 시켜요. 근데 이것이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게 하는 것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자전거 예를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배우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스포츠를 배우는 거나 이런 거하고 이제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드려야겠습니다. 이쪽으로 옆으로 주세요. 네. 네. 오늘 처음 오셨죠? 네. 네. 자전거 탈 줄 아시나요? 네, 잘 잘 타세요? 네. 그럼 잘못 물어봤다. 큰일 났다. 좋아하시고? 네. 자전거를 어떻게 배우셨죠? 처음에는, 네. 어렸을 때 이제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예. 아버지가? 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뒤에서 잡아주시면서. 뒤에서 잡아주시고, 그렇죠. 네. 혹시 아버지가 그 자전거를 배우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이론교육 같은 거 시키셨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네네. 네, 자전거는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다들 어떻게 배우냐면 타라고 한 다음에 뒤에서 잡아주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배신을 하시죠, 아버지가. 배신 다 당해보셨잖아요. 절대 놓지 말라고 하는데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는 놓지 마, 그래 안 났어 하고 있는데 내가 삐뚤삐뚤 가고 있어요. 근데 참 생각해보세요.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두 발 자전거 타시는 거 같죠? 두 발 자전거인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하면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 거랑 비슷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두 발인데 넘어지지 않지? 그거는 제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내 몸이 익혀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2시간 동안 이론 교육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타면 되지, 잡아주면 되거든요. 영어도 어떤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훈련의 대상이라서 이거랑 너무 똑같아요. 마이크를 옆으로 한번 줘보시겠습니다. 자전거 탈 줄 아시나요? 네. 자전거 탈 줄 아시나요? 네. 아, 두발 자전거시고? 네. 네, 두발 자전거. 자, 그러면 제 질문 하나. 잘 타시나요? 네. 잘 타면 안 되는데. 자,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자전거를 막 타고 가고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앞에 돌부리를 밟았어요. 앞바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해. 왼쪽으로. 핸들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나요? 오른쪽.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자전거 잘 탄다고 했는데, 지금 하셨는데, 잘못해가지고,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했는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은, 옆에 분이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금방 안 떠오르시죠? 네, 자전거 잘 타신다고 했는데,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은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왼쪽으로.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타신다고 거짓말 아니시나요, 혹시? 자전거 타고 지금 직접 타고 나가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자신감 있게. 조금 빈정을 사셨나? 자, 보세요.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인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어느 쪽으로 틀느냐라고 하면은, 오른쪽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오른쪽으로 틀면 넘어져요. 근데 직접 나가서 자전거를 타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이 진짜 잘못해가지고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은, 본인이 알아서 핸들을 어느 쪽으로 틀게 될까요? 안 넘어지려고 왼쪽으로 틀게 되겠죠. 그런데 왜 대답은 오른쪽으로 라고 했냐는 거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하고 할 줄 아는 것은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투부정사의 용법 이런 거 배웠죠.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열심히 배웠어. 이게 입에 안 붙어 나와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자전거 타는 법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못하는 분들이에요. 자, 넘어질 것 같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알았어. 나가 자전거 타면 왼쪽으로 틀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틀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영어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문법 배우는 거예요. 문법을 배우면 내가 할 줄 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하라고 하면 못해요. 자전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제가 나중에 찾아봤어요. 이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스펀지. 지금도 하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제보가 와가지고 어떤 판정단이 별을 4개, 5개 주면 1등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제보가 왔냐면 요것만 알면 당신도 경상도 사투리를 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근데 다들 오바가 심하지만 뭘 안다고 경상도 사투리가 되겠습니까만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를 구분하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어보신 분 중에 경상도 분 계신가요? 경상도 분. 네, 여기 계시는 분. 마이크를 경상도 분에게. 경상도 어디시지? 근데 그럼 리스닝 되신 거죠? 네, 좋아요. 그럼 경상도 어디신가요? 대구. 대구면 딱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구 토박이신가요? 대학 가기 전까지는. 네, 그러면은 거의 이제 네이티브 맞으시네. 제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게 그 스펀지에 나왔던 거예요. 반문노. 어떤 게 맞습니까? 반문노. 노도 아니고 나도 아니네요. 반문노. 나라고 딱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요? 딱히 나는 아니었다. 오케이, 그러면은 반문노. 언제 왔노, 언제 왔나. 노나 나를 찾아보세요. 언제 왔노, 언제 왔나. 언제 왔노? 네, 언제 왔노? 네. 확실히 들으시는 건가요? 네, 좋아요. 그러면 어디 가나, 어디 가노.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근데 대구 분들은 노나 나로 잘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어디 가나, 어디 가노. 어디 가노? 네, 좋아요. 자, 확실하게 노 맞나요? 네,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오래 사셔서 좀 섞였나 본데 지금 대부분 맞았어요. 첫 번째 건 틀렸고요. 근데 지금 혼자 어떤 게 맞냐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으니까 노라고 골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경상도 분이 아닌 분들은 그러라고 하면 어때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패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경상도 분에게 물어봤더니 다 하더니 다 맞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분이 아닌 사람들은 뭐 그냥 다 틀리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무슨 법칙이 있나라는 궁금해가지고 거기 패널에서 그러면 경상도 분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노를 쓰고 언제 나를 쓸까? 혹시 아시나요? 법칙이 있는데.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생각을 해보라고 해도 거기서 이제 개그우먼이 한 분 있었는데 대구 사람이었어요. 막 설명 다 틀렸어요. 근데 그 답을 안 주고 대구 거리에 나가서 하얀 옷 입은 실험맨 아시죠?
하이노진분 실험맨들 보고 이렇게 판을 세워서 반문나, 반문노, 반문나가 맞아요. 반문나, 반문노에서 어디가 맞냐라고 붙였더니 반문나에 다 붙였어요. 90% 이상이. 한 10%는 노에 붙였더라고요. 잘못 붙인 거죠. 이 사람들은 놀러 온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또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사람들 딱 나에 정확하게 붙인 사람에게 이건 언제 나를 쓰고 언제 노를 쓰냐고 물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고 부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어디 가나 어디 가노라고 했더니 노가 맞아요. 노가 맞다고 대부분 붙였는데 역시 물어보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신기해하는 거지. 특히나 제일 궁금해했던 사람이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대구 사람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막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쯤 돼가지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누가 설명을 해줬냐면요. 국문과 교수님이에요. 갑자기 화면이 딱 바뀌어가지고 왼쪽에 스펀지 딱 그려져 있고 아시죠? 무슨 대학교 국문과 교수. 네, 있습니다 하고 큰 국어 대사전 이런 걸 딱 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끝난답니다. 질문에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노로 끝나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나로 끝난다. 자, 적용해 볼게요. 어디가 노 해서 어디는 의문사죠. 그러니까 뒤에가 노로 끝나는 거예요. 반문나는 의문사가 없죠. 그렇죠? WH 퀘스천이 아닌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가 있으면 노로 끝나는데 그게 없으면 나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했어. 지금처럼. 근데 제일 놀랬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 경상도 사람이 제일 놀란 거예요. 우리 이 말에 이런 법칙이 있었어? 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나서 TV를 보여주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연기하는 연기자들의 어떤 그 말 중에 틀린 것들을 잡아서 보여주는 건데 제5공화국이라는 그 드라마 아시죠? 옛날에 이덕화 씨가 했던 거. 이덕화 씨가 경상도 분이 아닌데 연기를 참 잘했다고 다들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반문노 틀리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나 이렇게 한 거지. 액센트는 맞는 것 같아 이상한 거야. 그러더니 거기 그 김효진 씨라는 그 개그우먼이 어쩐지 저기 그 선배님 이상했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준 교수님은 경상도 사투리를 못 쓰는 분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분이 경상도 분이 아니에요. 경상도 사투리 못 해요. 하라고 하면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 패널로 등장했었던 개그우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이 국문과 교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까? 교수님인가요? 여러분 이 국문과 교수님처럼 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개그우먼처럼 되고 싶으신 거예요? 이 개그우먼처럼 되고 싶은 거죠. 왠지는 모르지만 쓸 줄 아는 사람. 근데 물론 그게 차이인 거예요. 스터디하고 러널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국문과 교수님이 그럼 다 필요 없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어를 연구하는 문법을 연구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학문적으로 연구할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어의 발전을 위해서 체계를 잡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교수님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상도 분이 아닌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마이크를 한번 주시죠. 경상도 분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네,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질문해 볼게요. 제가 언제 왔나가 맞나요? 언제 왔노가 맞나요? 언제 왔나 이거 아니에요? 언제 왔나? 아니, 방금 알려드렸는데. 예. 언제니까. 언제 왔노가 그렇죠. 언제 왔노가 맞죠. 네.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알려드렸는데 물어봤는데 다들 이래요. 경상도 분이 아닌 분 언제 왔나가 맞습니까? 언제 왔노? 노 언제 왔노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방금 제가 법칙을 알려드렸죠. 너무도 깔끔한 법칙을. 그런데 법칙을 알았는데 말하라고 하니까 그 법칙을 떠올려서 머릿속에 말을 해야 되죠. 문법을 배워서 말을 하는 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서 그냥 익숙해져 버리면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 왔노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법칙을 알려드렸는데도 이렇게 간단한 법칙인데도 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문법이 더 어렵나요? 이게 더 어렵나요? 영어 문법이 더 어렵죠. 그렇죠? 이 쉬운 걸 하나를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알았는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문법을 배워서 영어를 문법에 맞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옆으로 한번 줘보시죠. 네.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거로 넘어가요. 요걸 이제 영어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못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잘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일부러 연기해주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미국 사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싶어요. Nice to meet you. 좋아요. 네, nice to meet you.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점심 먹었니? 친구야. 친구한테. 점심 먹었냐? 물어보죠.
Have you lunch? Have you lunch? 아, 네,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네, Did you have lunch 하면 되죠. 네, 좋아. 이거 쉬운 건데. 근데 그럼 이건 조금 어려워져, 이제. 다른 분들도 떠올려 보세요.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가 밤에 이제 귀가를 하다가, 괴한을 만났어.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내가 큰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미국인이에요. 영어로 해야 돼. 저기, 자기야, 나 지금 위험해. 이렇게 영어로 해야 돼요. 나 위험해. 영어로 해주죠. I'm danger. I'm danger. 오케이, 좋아요. 친구분이신가요? 친구세요? 친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I'm danger 하셨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잘하려고 오는 건데. 어떤 분들은요, I'm dangerous라고 하셨어요. 나 위험해 했더니, I'm dangerous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웃음의 의의를 모르고 웃으시면 안 되는데, I'm dangerous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위험한 놈인 거죠. 그렇죠? 잘 보세요. 왜 나 위험해는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분이 금방 나왔죠. 나이스 메이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투부정사의 용법 무슨 용법이죠? 또 생각해야 되나요? 좋아요. 그것은 모르지만 일단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나이스 메이츠로 하는데 나 위험해 하면은 왜 금방 안 나오고 또 천천히 나왔는데 왜 틀리냐는 거죠. 근데 이게 무지 어려운 말인가요? 아니면 나 위험해가? 나 위험해라는 말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의 격은 어느 정도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왜 나이스 미츠는 하고 왜 I'm in danger, I'm in danger 이건 왜 못하는 거죠. 차이가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나이스 미츠는 해보셨죠. 미국인 만나서 해보셨죠. 외국인 만나서. 근데 한 번 해봤나요? 나이스 미츠? 여러 번 해봤죠.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상황이 더 많을까요? 나 지금 위험해라는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많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해야 될 상황이 당연히 많겠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맥락에 노출이 여러 번 되면 그냥 그거를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반문나 반문어 이거를 떠올리려고 하죠. 그냥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의사소통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 많이 노출돼서 입에 붙어서 머릿속에서 만들려 하지 않아도 금방 나올 수 있는 말이 충분히 쌓여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오래 살면은 당연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맥락에 노출되니까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한 사람만 괴롭히면 안 되니까, 다른 분들, 이쪽으로 마이크를 주세요. 네. 너무 잘해버리면 안 되니까 일부러 못 하셔야 돼요. 연기 아까 잘하셨어요. 연기 잘하셨어요. 자, 뭘 하시면 되냐면요. 요걸 하시면. 핸드폰 사러 갔어요. 미국에 가셨는데. 핸드폰 매장에서, 이게 되게 특이하게 생긴 핸드폰이에요. 이걸 사고 싶어요. 점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기능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네, 지금 아주 바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네, 좋아요. 그럼 마이크를 뒤로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자, 떠오르는 단어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기능 좀 설명해 주실래요? Could you explain 네, 좋아요. 제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Explain. the function? 기능. The function. The function. 오케이, 좋습니다. 덫을 덥석, 미끼를 덥석 물으신 거예요. 한국 사람 보고 영어하라거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나이스 미추라고 하는데 이게 입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에 만나서는 어디 있나요? 미시 있죠. 반갑습니다는 어디 있죠? 나이스 반갑다 맞나요? 나이스는 뭐라고 외우셨나요? 좋은이라고 외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상하네. 만나서 좋은 이래야 되잖아요. 나이스 미추 하면. 근데 왜 그거는 그렇게 안 만들어서 하는데 왜 다른 문장이 되면은 만들기 시작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그리고 왜 펑션이라고 나왔죠, 제가?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단어 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어 단어 하나하고 영어 단어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배운 문법에 맞게 하나씩 이렇게 퐁당퐁당 넣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이따가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영어랑 한국어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위험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I'm dangerous가 왜 안 됩니까? 나는 뭐뭐 하다. dangerous 위험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I'm dangerous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써야 되는 단어는 한국어랑 영어랑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펑션은 기능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제가 여기 다 제 학생들이라면 제가 막말을 좀 했을 텐데 막말을 못하니까 지금 너무 답답해요. 최대한 제가 좀 말을 막말하면 안 되잖아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Hey, can you tell me how this works? 이렇게 하면 되죠. Can you tell me how this works? 했어요. How this works의 기능은 어디 있나요? 그 안에 어딘가 있죠. 그죠? work이 기능 뭐 이런 게 아니야. Can you tell me how this works?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 말이 왜 안 떠오르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 쟤네들 저렇게 하네 나도 따라해야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끼를 잘 물어주시니까 몇 개 더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이 사람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경상사투리가 좀 섞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사투리 쓰시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그 부산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어렸을 때 부산 살았어요.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미끼를 물어주셔야 됩니다. I lived in Busan lived in 부산.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모범생이에요. 제가 너무 의도를 잘 따라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나 어렸을 때 부산 살았어. 어때요? 우리말하고 딱 맞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말하고 딱 맞으면 의도가 달라집니다. 영어가 맞다 하더라도, 영어 자체가 맞다 하더라도 내가 전달하는 의도가 전달되지 않아요. I lived in 부산 when I was young. 물론 맥락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 그 얘기했구나 알아들어도 지금 경상 사투리 쓰세요. 어렸을 때 부산 살았거든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쓰면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감정이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무미건조한 단어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I grew up in 부산 합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나 부산 살았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가 어딨나요? grow up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grow up 어떻게 외우셨죠? 자라다라고 외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grow up을 쓸 수 있는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어떨 때 grow up이 영어로 나올까요? 자라다라는 한국말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난 부산 살았다라고 하면 grow up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grew up in 부산이 떠오르셨다면 최소한 이 상황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쓴다라는 것을 체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문제는 영어 잘하냐 문제는 이걸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는 겁니다. 입에 붙은 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툭 하면 nice to meet you만큼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오히려 아무 백지 상태 문법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동화를 계속 보게 하는 아이들이 8살, 9살 아이들이 영어를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성인이 돼서 문법을 아무리 배운 아이들보다. 저는 집에 12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영어 선생이고 영어를 오래 한 사람이고 통역사고 하지만 주변에서 물어보면 영어 어떻게 시키냐고 다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합니다. 영어 안 시킨다고. 그럼 다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인데 딱 하나를 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 거야. 영어 동화책 그냥 들으라고 CD 사주고 그거를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쓰라고도 안 하고 알파벳 배우기도 전에 그냥 그림이 나오는 거 있죠. CD 주고 그림 보면서 그냥 하라고 했어요. 지금 영어 잘합니다. 단점이 있어요. 스펠링을 잘 몰라요. 여러분 스펠링 알아서 뭐 할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 스펠링 비 대회 나갈 거예요? 스펠링 왜 잘해야 되는 거죠? 스펠링은요 나중에 어릴 때는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보면 써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럼 조금 틀리다가도 계속 맞게 써요. 그리고 금방 틀이 잡히면요 처음 듣는 단어에도 쓰면은 그 스펠링이 맞아요. 스펠링을 배우려고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써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동화가 왜 좋으냐면요.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했어요. 왜 좋으냐면요. 동화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이 잘 녹아 있어요. 잘 녹아 있어요. 하나 비유 하나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이제 대구에서 오셨다는 분에게 하나 더 질문. 제가 대구말을 배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구말이 너무 배우고 싶어. 너무 매력적이에요, 대구말이. 그럼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대구 가서 살거나 사투리를 하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눠요. 너무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셨네요. 대구 가서 살거나 사투리를 쓰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또 좋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대구 가서 사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살면은 대구 사람처럼 될까요? 얼마나 살면? 글쎄요. 저는 제가 서울말을 쓰게 된 거를 얘기를 하면 예. 좀 용기를 내서 처음 말하기가 두려우니까요. 네.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항상 다 옆에 하루 종일 어. 서울 친구들이 하루 있잖아요. 종일? 네, 하루 종일 그럼 얘기를 이제 기간은 나누고. 어느 정도? 이렇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서울 네. 완전히 서울말이 된 것 같다는 느끼셨나요? 한 몇 달 안에 몇 달 저는 안에 됐어요. 상당히 안 되는 적극적이-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왜냐하면 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어. 그런 친구가 있어서 좀 창피하게 이렇게 좀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는 게 좀 창피하게 됐고 사실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예를 들어주셨네요. 영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부산 분이었어요. 제가 부산 가서 얼마나 살면은 부산말 할 때 한 10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부심이 있었던 분인 거예요. 부산말을 우습게 알아? 10년은 있어야지. 어떤 분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부산말을 배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건 할 수는 없잖아요. 부산에 가서 10년 살아야지 부산 사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돼도 그래도 부산 사람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거 얘기했는데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을 하면은 금방 배웁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도 이제 제 학생이었는데 한 몇 년 전에 학생이었는데 작년에 또 왔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그때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시켜보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오랜만이라고 물어봤더니 홍콩계 미국인하고 결혼을 했대요. 학원에서 떠나는 순간 거의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결혼한 지 한 3년 가까이 된 거였어요. 근데 영어가 확 달라졌어요. 3년 만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항상 영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구말, 부산말을 배우는데 가서 몇 년씩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가서 살면 얼마나 살아야 될까요? 그럼 그 정도 살면 될까요? 서울 사람이 대구말 배우는 게 쉬우나요?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우는 게 쉬운가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영어 배우는 게 더 힘들죠. 그럼 10년 안에 영어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아실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적극적으로 하셨다면 훨씬 더 빨라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 나가서 그렇게 그냥 생활하고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국에서도 책도 사고 학원도 등록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뭘 제안하냐면요. 미국에 가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공통점들을 끄집어내서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맥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상황. 이거를 내가 직접 처하지 못하면 다른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 상황에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쓰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아니라 그걸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접할 그 매체가 반드시 맥락에 잘 녹아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런 맥락에 가장 잘 녹아있는 교재들이 뭐였냐면 동화책이었어요. 여러분 동화책을 보다 보면은 그냥 동화책을 공부하듯이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동화책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동화책을 다 읽었어. 덮었어요. 옆에 친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죠. 무슨 내용인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모르게 그 맥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맥락에 빠지니까 얘기를 기억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그래서 맥락이 잘 녹아있는 내용들을 내 거로 똑같이 만들려고 시뮬레이션에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누가 이러시더라고요. 에이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 10년 낭비했다고 하면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것 같지만 안 되는 방법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공부하기, 열심히 공부하기, 단어 공부하기, 펑셔널 기능이라고 외우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insist 뭐라고 외우셨나요? 주장하다라고 외웠단 말이죠. 근데 그럼 주장하다, 그럼 argue는요? 논쟁하다? 오케이. 그럼 maintain은 유지하다? 네, 이렇게. 정말 특이하지 않나요? 이 단어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 다 한 개씩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 갖고 있던 걸 그대로 내놓으면요, 다 틀려요. 상황이 안 맞아. 또 문제는 한 문장이 있다고 할 때 그 안에 문법 구조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 문법 구조를 다 떠올려야 돼. 그래도 틀려.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불법 이민에 대한 미국에서 논쟁이 있었을 때 그 의원이 한 말이에요. 그걸 제가 한국말로 해봤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지 떠올려보세요. 불법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다 주면 그게 사면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말 이해하셨죠?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준다면 그게 사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알아두셨단 말이에요? 영어로 해볼까요? 어려운 단어 사면 하나밖에 없죠. amnesty밖에 없어요. 근데 왜 못하고 있어요? 이건 못 만들거든, 길면.
If you give someone who comes here illegally every single benefit that you give to someone who comes here legally, it's hard not to call it an amnesty.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속도로 쉽죠? 아주 쉬워요. 그럼 이 속도로 말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문법으로 머릿속에서 요리해가지고 차례대로 단어 나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긴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의미 덩어리, 요때는 이렇게 쓰는 거, 요때는 이렇게 쓰는 걸 여러분이 입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다 만들어야 되니까. 게다가 여러분이 1대1 대응으로 외웠던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는 도저히 요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맥락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입으로 붙여버렸어. 외워버렸어. 근데 틱 건드리면 나올 정도야. 뭐하고 같이 외우냐면 맥락하고. 막 화낼 때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야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화내서 누군가에게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맥락을 여러분 직접 경험했거나 아닌 시뮬레이션으로 그 상황을 경험했었어야 해. 그래서 그걸 입에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Don't yell at me. I'm not to blame for this.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소리 지르다, shout 이렇게 Don't shout at me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기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떠올라서 그 상황에서 내가 경험한 적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딱 이게 트리거가 돼서 입에 붙어있던 것이 툭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예를 당장 여기 들어오기 전에 10분 동안 떠올린 것만 요걸 떠올렸어요. 떠올려서 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더더욱 재밌는 것은 이제 여기는 제가 수업하면서 한국말을 미리 과제로 주고 그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봐라라고 하는 걸 숙제로 내줍니다. 그러면 영어로 바꿔온 걸 제가 읽다 보면은 정말 이게 진짜 정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토익이 만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could you explain the function 다 이런 문장인 거예요. 문법은 다 맞아요. 그런데 영어는 아니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토익이 990점인데. 근데 그분 글을 딱 읽어봤는데 이렇게 봐야 영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봐야 영어라고요. 자세히 보면 영어가 아니야. 영어가 아니라고요. 문법에 맞춰서 만들어봐야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영어 못하는 거죠. 토익 990점이 영어 실력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게 딱 그런 데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뭐까지 한 거냐면요. 방법의 문제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구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 할까라고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에 5분만 쉬었다가 그걸 2부에 하겠습니다.